2월 2일 법률방송 로스데이 시작하겠습니다. 갑질 아파트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가 갑질을 한다. 언뜻 이해가 잘 안 가기도 하는데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들 사이에선 일상어로 통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갑질 아파트. 어떤 내용인지 장한지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출입구 앞입니다. 영하의 칼바람에 옷을 두껍게 껴입은 음식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입구에서 뭔가를 발견하고 일순 얼음처럼 멈춰섭니다. 주위를 두리번 거리더니 일단 인도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경비실에 가서 뭔가를 물어보고 돌아옵니다. 그러더니 오토바이 배달통에서 음식을 꺼내 양손 가득 들고 걸어서 배달을 갑니다. 이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입구에서 발견한 건 다름 아닌 오토바이 출입금지 팻말. 단지 안에 배달 오토바이 출입을 차단한 겁니다. 지금 들어가실 때 오토바이 못 들어가시는 거죠? 네. 이 근처에 이제 못 들어가게 하는 데가 좀 많나요, 혹시? 여기 못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다 걸어가야 돼요. 좀 되게 불편하지 않으세요? 이게 당연히 불편하죠. 요거 세워버리면 많이 쩍쩍쩍 걸어가야 돼요. 기껏 배달시켜 불러놓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건 뭔지 야속하고 화도나지만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못 들어가게 해버리면 가져와줘. 좀 들어갈게. 걸어가라. 무조건 경비가 다 막아버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싸울 거예요? 싸우면 우리가 서는데. 처지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시간이 곧 돈인 배달 운전자들 입장에선 아쉽고 안타까운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돈 3,100원 벌려고 걸어가 버리면 손해죠. 시간이 한참 걸려버립니다. 강남은 되게 심해요. 여기서 가다가 올라가는 시간도 있고 이런 걸 안 되는 거죠. 돈은 안 되고. 그러면 안 가고 싶어요. 강남에 있는 또 다른 아파트. 출입구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오토바이 3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역시나 배달 오토바이는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토바이 못 들어가서 지금 이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네. 이 동네는 다 이런가요? 네. 네. 제일 불편하신 게 어떤 거예요? 시간 오래 걸리고 그런 거죠. 시간 오래 걸리고 다리 아프고 저 끝에까지 걸어가야 돼요. 일찌감치 다 체념하긴 했지만 꼭 이렇게 양손 가득 음식을 들고 단지를 걸어서 배달을 해야 하는 건지 생각하면 문득 화가 솟구칩니다. 역삼동 전체가 다 오토바이 못 들어가게 해요. 근데 갑질이죠, 갑질. 이 주민들 갑질. 위험하다고 못 들어가게 하는데 주민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아무튼 이 역삼동은 전부 다 갑질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간대요. 실제 라이더 유니온이 지난 한 달간 배달 운전자들에게서 제보를 받아보니 서울과 인천, 광주, 부산 등 주요 대도시 100곳 넘는 아파트 단지에서 오토바이 출입금지 등 라이더 입장에선 갑질을 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강남과 서초, 양천구 목동, 부산 해운대, 인천 송도 등 이른바 비싼 동네일수록 그리고 새로 지은 아파트일수록 이런 현상은 더 심했습니다. 아파트의 관리 방식이 폐쇄적으로 변한다고 할까요? 그 외부인들의 이제 진입이나 이런 것들을 좀 경계하거나 좀 강하게 관리하거나 이런 측면은 좀 있는 것 같고요. 한편에서는. 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배달 노동자들에 대한 좀 좋지 않은 어떤 편견, 인식 이런 것들의 좀 반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배달 운전자들에 대한 이런 편견의 발현이나 일종의 차별적 대우는 비단 오토바이 출입금지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잠재적 범죄자라도 되는 양 인적 사항을 다 적어줘야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가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배달 오신 거예요? 네. 부탁해 주시고요. 저쪽 돌아가시면 문 하나 열고 들어가시면 그 엘리베이터 있거든요. 204동. 통 연락처. 제 개인 전략처를 써야 되네. 굳이 주민들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짐짝 취급을 하며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타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쪽 엘리베이터 타면 되네. 문 하나 열고 들어가시면 화물용. 화물 엘리베이터 타라고요? 네. 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에는 배달 운전자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문구들이 적혀 있기도 하고 비가 와서 미끄러운데도 굳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가라고 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바닥이 굉장히 미끄럽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서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도 미끄러운데 비가 오면 실제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아파트입니다. 실제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 아파트이기도 하고요.
같은 배달인데 택배 운전자는 들어가는데 유독 바퀴 2개 오토바이 탄다고 배달 운전자만 못 들어가게 막으면 한숨이 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택배차들은 다 진입이 됩니다. 배달 오토바이만 진입이 안 돼요. 배달 오토바이만. 그 밖에 라이더 유니온에 제보된 내용을 보면 헬멧벗은 맨 얼굴이어야 출입 가능, 엘리베이터 탑승키를 받기 위한 개인 물품 보관 등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달이 무슨 죄도 아니고 아무리 일이라 해도 배달시켜놓고 이런 취급을 당하면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배달 운전자들의 하소연입니다. 여러 아파트들에서 좀 배달 노동자들에게 좀 과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노동자들 입장에서 인권의 침해 소지에 해당한다. 저희는 이제 모멸감도 느끼고 있고 안전의 위협도 받고 있는 것이고. 이에 라이더 유니온은 어제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런 차별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현실에 대한 개선 및 정책 권고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배달 운전자들은 화물이 아니라는 게 라이더 유니온의 항변입니다. 우리는 화물이 아니고 손님은 귀족이 아닙니다. 저희가 일일이 입주자 대표들과 싸울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진정을 하게 되고 국가인권의 판단이 있으면 저희가 어쨌든 이거는 국가인권위에서 인정한 차별행위다라고 대응할 수가 있으니까. 라이더 유니온은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에도 관련 관리 감독 및 정책 권고를 요청하는 한편 배달앱 업체들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도 촉구했습니다. 플랫폼이나 배달 주문 업체에서 그 아파트들 주민들한테도 이걸 공지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지하거나 배달에 대한 그 대행 업체도 마찬가지로 대책을 세워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라이더들이 일일이 대응하기는 여전히 힘들거든요. 공을 넘겨받은 인권위의 신속하고도 전향적인 결정과 후속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하지입니다. 네, 법률방송에서는 지난 2개월간 에어소프트건 관련해서 현실과 동떨어진 비합리적 규제에 대해서 8차례에 걸쳐 보도해드렸는데요.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공감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리며 에어소프트건 문제를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관련 내용을 취재해온 왕성민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왕 기자, 이 에어소프트건을 직접 스튜디오에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뭐 어떤 건가요? 네, 이 총은 1991년 12월에 아카데미에서 생산된 L85A1이라는 전동건인데요. 전동건은 배터리와 모터를 넣어 비비탄 총을 발사시키는 에어소프트건으로 가스 충전식과 함께 가장 널리 쓰이는 에어소프트건 구동 방식 중 하나입니다. 모델이 된 실총은 영국군의 구형 제식 소총인데요. 불법 방식이라고 해서 탄창 삽입구가 총기 뒤쪽에 있는 독특한 어떤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1991년이라면 30년 된 에어소프트건이라는 얘기인데 이걸 뭐 가지고 나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뭔가요? 네, 이 총은 국내 최초의 전동건이자 세계에서 2번째로 개발된 전동건입니다. 최초의 전동건은 일본 도쿄 마루이사에서 내놓은 파마스였고요.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은 서바이벌 게임의 여명기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당시 우리나라는 이미 전동건을 독자 개발해 상용화했을 만큼 완성도 높은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총은 우리 에어소프트건 업계의 여명과 태동을 알리는 상징적인 총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잡지도 하나 뭐 가지고 나왔던데 그건 뭔가요? 네, 제가 들고 있는 이 잡지는, 이 책자는 1995년 초 발매된 플래툰이라는 잡지인데요. 국내 유일의 에어소프트건 관련 잡지 창간호로 나름 상징성이 있는 잡지입니다. 여기에 이 총이 개발된 배경과 당시 국내 업계와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 등이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지금도 발매되고 있다면서요? 예, 플래툰은 지금도 발매되고 있고 마니아들 사이에서 나름 인기를 끌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에어소프트건 관련 산업 자체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상황이 어떤가요?
네, 30년 전만 해도 네. 뛰어난 혁신을 선보이며 일본과 함께 에어소프트 관련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네. 지금은 사실상 국내 산업은 불모지나 다름없이 황폐화됐습니다. 네. 세계 최고 수준의 명품 에어소프트건을 만들어도 정작 국내에선 사실상 팔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네. 실제 이 총을 처음 세상에 내놓은 아카데미사는 네. 유명 프라모델 전문 업체인데 네. 이후 별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한 채 사실상 성인용 전동건 제작은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된 게 에어소프트건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 네. 단적인 예가 탄속 0.2줄 이하라는 비현실적인 규제입니다. 네.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규제인지 네. 말씀을 해드리면 네. 0.2줄은 비비탄 총알이 기껏해야 10m 정도, 네. 잘 나가야 거기서 몇 미터 정도 더 밖에는 날아가지 못하는 탄속입니다. 네. 이 때문에 에어소프트건 업계 관계자나 이용자들은 네. 입으로 비비탄을 불어서 내뱉는 수준이라고 자조하듯 개탄하고 있는데 네. 이걸 누가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씩 주고 사겠냐고 속이 터질 정도로 답답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뭐 듣기만 해도 답답하네요. 네, 여기에 지금은 좀 덜하지만 몇 네. 년 전까지만 해도 경찰이 실정용으로 철만 되면 불법 개조 에어소프트건을 잡아낸다며 서바이벌 게임장을 단속했고 네. 불법성과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해 단속된 총에 쇠구슬을 넣어 위력 시범을 보였고 네. 언론은 이를 여과 없이 방송했습니다. 네. 결국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중첩되면서 국내 에어소프트건 산업은 쪼그라들었고 네. 그 사이 대만이나 홍콩 등 중화권 기업들이 시장을 사실상 장악해버렸습니다. 네. 안타까운데 이게 에어소프트건을 모의 총포로 단속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죠. 네, 우리나라는 에어소프트건을 레저용품이 아니라 네. 총포 도검 화약류법에 따른 모의 총포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네. 총기 안전사고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네. 실제 현실과는 동떨어진 책상머리에서 나온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는 게 네. 이용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네. 외관이 비슷해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면 형형색색의 컬러 파트를 다는 등의 네. 방법으로 오인 여지를 없앨 수 있고 네. 이를 위반하거나 에어소프트건을 오남용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면 되지 네. 이걸 애초에 모의 총포로 규제하고 단속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 지나쳐도 너무 지나쳐 과요불급이라는 게 이용자들의 항변입니다. 이게 뭐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처럼 하는 나라는 사실상 없죠. 그렇습니다. 일단 서바이벌 게임은 탁 트인 야외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다양한 전투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재미도 있고 운동도 되고 해서 레저 네. 스포츠로 곽강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 서바이벌 게임을 하려면 탄속이 최소 1줄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네. 1줄이 일종의 마지노선인 건데요. 네. 그래서 유럽을 보면 2줄에서 16줄 사이에서 자국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탄속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가 2줄로 규제가 가장 엄격하고 스웨덴은 10줄 수준입니다. 네.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프랑스의 경우에도 네. 우리나라 0.2줄에 비하면 10배 이상이고 네. 그 행정 규제가 가장 높은 이웃나라 일본도 네. 우리나라의 5배인 1줄로 탄속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대만의 경우엔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좀 특이한 상황이긴 해도 네. 무려 20줄까지 허가하고 있는데 네. 20줄이면 모의 전투를 포함한 사실상 거의 모든 군사훈련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네. 이게 지금 에어소프트건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그럼 이걸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네, 취재를 하면서 안타까운 점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네. 하나는 에어소프트건과 서바이벌 게임에 대한 인식이 꼭 총 들고 그렇게 뛰어다니며 놀아야 되냐, 네. 그거 못하면 큰일 나냐는 네. 식의 어떤 일각이어도 그런 인식이 여전히 있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네. 이 부분은 잘못된 선입관이 차차 개선되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 다른 하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단체도 만들고 연대의 목소리도 내고 하는데 네. 그 방향이 좀 아쉽다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이냐 하면 동호인들과 업체 관계자들의 관심과 하소연이 네. 그 불법 개조 단속 주체인 경찰이나 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네. 실무부서인 기술표준원 관계자에 집중돼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게 왜 문제라는 건가요? 행정청은 기존에 있는 법을 적용하는 주체이지 법 자체를 바꿀 권한이나 능력은 네. 없습니다. 네. 무엇보다 개선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네. 쉽게 말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우리 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네. 해버리면 사실상 뭘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붙잡고 늘어져 봐야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두 가지 축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법을 제정하는 국회를 상대로 직접 문제 제기를 하고 청원을 하는 겁니다. 네. 다행인 건 법률방송 보도가 나고 일부 의원실에서 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려 하는 등 네. 에어소프트건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네. 더욱 적극적인 대국회 활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른 하나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방법입니다. 네. 제가 취재를 해보니 지난 2009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살펴보니까 권익을 침해받는 주체, 네. 침해받는 권리 등 구체적 논리 구성을 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좀 많이 어설퍼 보였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두 번 다 기각당했습니다. 네. 침해받는 주체와 권리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논리 구성을 촘촘히 해서 네.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승산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 네. 헌법소원 관련 자문을 해준 김의택 변호사의 말입니다. 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하나는 에어소프트건을 만드는 총포를 생산하는 분,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그 서바이벌 게임장을 운영하시는 그 게임 운영하는 사업자분들, 네, 마지막은 이제 그걸 이용하는 소비자, 이렇게 세 종류가 가능하겠죠. 좀 더 기본권을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가 다른 여타의 개별적 권리로 특정하고 실탄 사격장도 허용하고 있는데 에어소프트건 불법 개조 없인 서바이벌 게임을 사실상 할 수 없는 지금의 규제가 과연 정당하냐? 네. 이런 지적입니다. 김의택 변호사는 그러면서 아동과 청소년, 성년별로 탄속을 달리 규제하는 방법 등도 네.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실제 개선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에어소프트건 얘기 그동안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안 발의에 대해 대법원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면서도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법원이 직권으로 치료감호를 명령할 수 없고 검사 청구로만 치료감호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20대 여직원의 노출이 심한 옷을 입혀 인터넷 주식방송을 시키려 했으나 이를 거부한 여직원을 살해한 40대에게 1심에서 징역 35년이 선고됐습니다. 한밤중에 드론을 날려 고층 아파트에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촬영을 말리지 않은 30대 공범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생활을 침범하고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2월 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